네, 오늘 8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GDP보다도 고용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파월조차도 언급할 정도니까요. 최근 흐름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8월 데이터 구인 건수가 804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대비 32만 9천 건이 증가한 것이죠. 더불어 직전 달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3만 8천 건 더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예상치가 764만 명이었으니까 전월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추이 자체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직전달 대비 이렇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급격한 고용시장의 위축 우려에서 소폭 안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해고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거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해고 데이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레벨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평년 대비 단순 평균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도 후행적으로 해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해고가 늘지 않아서 괜찮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더욱이 지금 보고 계시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 상당히 수치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계 방식이 상당히 모호한 기준들조차도 모두 인정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계가 된다는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부정확성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집중도 있게 보지 않았던 고용 데이터죠. 클라우드 샴 경제학자도 고용 숫자가 부풀려질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고 품질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인터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실업자 한 명당 구입 건수가 1.13배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데이터 하나만 보고 아직도 경기가 생각만큼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구인 건수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허술한 집계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가 0.88이죠. 지난달보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이걸 뒤집은 것이죠. 1.13배, 직전달은 1.07배였는데 소폭 이렇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를 빨간 선으로 그어보면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 졸트 응답률 자체가 30%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품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욱이 이제 졸트 구인 건수는 선행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인디드 취업 정보 사이트의 채용 공고 추이입니다. 전반적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죠. 졸트 구인 건수가 후행하기 때문에 인디드 채용 건수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걸 의미가 있습니다. 끝부분 보시게 되면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뚜렷하게 감소하다가 지금은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24년 6월 달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가파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갖고 추세 전환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 2-3개월 동안은 정체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졸트 구인자 수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감소폭은 완만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졸트의 구인 건수 집계 방식이 허술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데이터 품질일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선행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디드 채용 건수 민감 부분의 정체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채용 자체의 추이가 계속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8월달 채용 전체 건수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9만 9천 건이 줄었습니다. 직전달이 상향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추이 자체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채용 건수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전반적으로 구인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용이 되는 것은 530만 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구인 건수가 800만 건 정도니까 이를 차감해보면 한 300만 건 정도는 허수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구인율과 고용률의 격차로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 채용이 되지 않는 구인 건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온라인과 재택근무로 지역에 상관없이 여러 곳에 중복해서 구인 건수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구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해고에 조금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허수의 구인 건수로 집계됐을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 건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인 건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인 건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그런 수준의 구인 건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구인 건수와 채용 건수가 계속 격차를 보였고 이런 흐름은 구인율, 고용률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팬데믹 이후 고용 증가를 주도했던 섹터가 의료 서비스업 그리고 정부 일자리였습니다만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혼조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의료 서비스업에서는 구인자 수가 변함없는 것으로 나왔고 정부 일자리는 오히려 10만 건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직전달 데이터가 어느 정도 5만 건 정도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증가된 일자리도 한 절반 정도는 감안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정부 일자리를 주도했던 부분은 주지방 정부 일자리입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이 10만 6천 건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직전달 4만 9천 정도 하향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8월달 구인 건수의 증가폭은 결국엔 정부 일자리가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채용은 계속 감소세가 나오고 있고 전체 퇴직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 퇴직이 줄고 있다는 뜻은 고용시장에 대한 탄력성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직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발적 퇴직자죠. 고용시장이 건강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낸다면 자발적인 이직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추이 자체가 8월달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의 수준이 2018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낮아진 것이죠. 오히려 직전 달도 더 하향 수정된 부분도 있고요. 이만큼 이직자, 자발적 퇴직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시장이 약한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또 해고인데 결국에는 이제 해고는 결과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직전달 대비 10만 5천 건 정도 더 줄었습니다. 해고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제 고용시장이 위축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격적인 해고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급격한 악화는 아니다.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고용시장의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서도 디테일로 세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불안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 해고에 대한 MOM 증감률을 좀 살펴보면 8월달 마이너스 6.13%로 더 감소를 했습니다. 해고가 더 줄었다는 뜻인데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고라는 특징이 원래 그렇고 이걸 보고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 데이터, 특히 지금 보시는 해고는 대표적인 후행 데이터죠. 경기 침체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8월달 해고율이 1%로 직전달 1.1에 비해서 더 떨어졌는데 지금 6월달도 0.9가 역대 최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또 상향 수정돼서 1%로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 1.1% 등등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의 해고율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08년도 금융위기 구간의 해고율의 MOM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추이가 나타났는지 디테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08년 금융위기 당시 해고율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주가 흐름입니다. 나스닥 흐름 보시게 되면 5월, 6월 달까지는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흐름 보시게 되면 해고율이 0%에서 14%까지 급증했다가 다시 6%까지 급감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9월부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큰 추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MOM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고 데이터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조정 구간을 이탈해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고율이 상승한 08년 6월 이 기점을 놓고 봤을 때 전월 대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해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대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나서야 해고율이 치솟게 되는 이런 후행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고점을 기록한 당시가 09년 4월인데 이때 보면 주가 추이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가장 바닥이었을 때가 해고율이 가장 높았던 그런 고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구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증시가 바닥 저점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도 해고율이 피크아웃하는 시점과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은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앞에서 살펴본 08년도 금융위기 구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해고 데이터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시가 먼저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 해고 데이터가 치솟게 되는 거예요. 해고 데이터의 증가를 보고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해고 수준의 평균 레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관련 논문을 통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절대 레벨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과거 평균 대비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34.3시간으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증가폭이죠. 뚜렷하게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구인율입니다. 지금 현재 4.9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6월달 구인율이 4.6으로 집계가 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 부분이죠. 4.6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베버리지 곡선으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로이사도 동일하게 언급을 했고, 베버리지 곡선은 시계 역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죠. 구인율이 떨어지더라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던 구간이지만 이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4.5를 이탈하는 구간부터는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점선으로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구인율이 4.5를 하회하냐가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4.9로 집계가 된 것이고, 상당히 6월달까지 4.6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했었죠. 그러다 2달 연속 높은 수준으로 반등을 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좀 추이 자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 폭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재무부 또한 경제정책 성명서를 통해서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업률 유지하기엔 일자리 창출 속도가 17만 5천에서 23만 개 수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8월달 기준 3개월 평균 신규 고용 증가 폭이 11만 6천 건이었습니다. 1분기 평균이 26만 7천 명이고 2분기가 14만 7천 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최근 3개월 신규 고용 증가 폭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 폭보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균형점은 오히려 좀 낮다라는 것을 내비쳤는데,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일자리가 생겨야 안정적인 실업률이 치솟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렇게 봤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금 이민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레벨이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18에서 20만 건 정도 이민자 급증에 따라 이 정도 레벨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지만 최근에 이민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레벨이 낮아졌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월간 비농업 고용 증가 수준이 약 11에서 15만 건 정도가 증가된다면 꾸준히 고용 창출의 균형점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8월 졸두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직전 달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증가폭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해고 레벨이 낮아져 있는 부분, 평균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해고가 급격하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가파른 위축으로 보지 않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해고 데이터가 고용시장을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08년도 사례를 통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그 전에 고용시장이 고용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을 뭘로 볼 수 있냐, 여러 가지 제가 디테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직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 전체 퇴직이 줄고 있죠. 채용도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해고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상당히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침체 이후에 증시가 붕괴된 다음에 해고가 증가합니다. 해고가 증가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이미 증시는 바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살펴봐야 되고, 이게 특별한 특이점 없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치솟기 때문에 이 해고 데이터는 결과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를 기준으로 고용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 며칠 있으면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에서도 디테일로 해고가 증가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일하게 과거에도 나왔던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모두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8월 졸트의 일자리를 주도한 부분 여전히 정부 주도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지금 취업정보업체 인디드 민간 부분 채용 건수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정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다만 이런 부분은 여기 구간에서도 오랫동안 정체 흐름을 보이다가 재차 하락세를 보였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여부로 판단되기에는 조금 이르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급격한 위축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구인 건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채용이 되지 않는 그런 구인 건수를 조금 우리가 의심의 눈을 갖고 좀 지켜보자.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13배이기 때문에 아직 고용시장이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석이 될 수가 없겠죠.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구인 건수 자체가 채용이 되지 않는 허수로 집계된 결과치라면 이런 부분 상당히 재반영돼야 된다.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8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